시간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어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새 강연을 굉장히 많이 진행합니다. 요새 강연장에 가면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불안하시죠? 왜 그렇게 불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가르치려 해요. 그렇게 배우셨죠? 그럼 아이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 아이들은 무기력해집니다. 불미교육법에서는 뭔가를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 내면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시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 느끼세요? 어디에서 위대한 힘을 느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엄마가 먼저 지칩니까? 아이가 먼저 지칩니까? 위대한 힘이 느껴지세요? 이런 원숭이가 아무리 돌돌해봤자 원숭이입니다. 그 아이가 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아이 내면은 위대한 힘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힘을 이끌어내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르치는 거와 이끌어내는 거 이게 들을 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식 하나 바뀌는데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뭔가를 이끌어내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머님의 역할은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끔 해주는, 변화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변화의 중개자 역할입니다.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끔 만들어줘라. 여러분 자녀들 좋아하는 거 있죠? 아마 손자들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공룡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공룡 좋아하는 애들 들고 다니죠? 안 그래요? 자신이 육식공룡이라고 동생 뒷다리 물죠? 이러고 다닐 때 몇 개월만 이렇게 되는지 봐줄만 합니까? 몇 개월도 봐주기 어려우세요? 몇 년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몇 년? 여러분 저는 공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아는 게 없지만 이끌어낼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푸르미하고 공룡 이름 내기 시합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5분이 지나면 제 미천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뭐만 갖다 붙이기 시작하냐면 사우스만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 맘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놀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책을 쓰냐면 공룡박물관의 저자가 최푸르미입니다. 푸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책입니다. 이게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를 잘 키운 집에 가잖아요. 그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에 관련된 책이 적어도 200종은 됩니다. 200종을 한다고 해서 못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분야에 좋아하는 분야에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피아노를 칠 때도 최고가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룡만 좋아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시죠? 아마 더 깊이 가는 것을 어머님 안에서 막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아이 단 한 군데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 연수를 갔던 아이도 아니에요. 특목고 나온 아이도 아닙니다. 지금 파주 금천에 있는 금초고등학교 나와서 지금은 그 일본의 칸사이 대학이라고 오사카에 있는 대학입니다. 임상심리 분야에 굉장히 알아주는 대학인데 지금 대학원 2학년입니다. 갈 때도 장학금 받았고 생활비는 정부 장학금 받았고 그리고 또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또 외부 장학금을 하나 또 따와서 돈을 하나도 안 내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를 키우는 이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퍼져나가서 지금 국내만 회원이 40만이 넘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해요. 제가 1월에 중국 갔다 왔고 4월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 또 11월에 또 중국 가야 됩니다. 오히려 푸르미보다는 이교육을 쫓아왔던 어머님들이 사회적으로 더 유명해져서 이제는 그분들이 더 이렇게 이교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푸르미 교육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성감성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러면 저는 지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언어와 책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감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칭찬과 놀이와 스킨십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대는 자연이었어요. 저는 푸르미는 서울에서 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주기 위해서 파주 금천이라는 조그만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푸르미는 책만 읽으나 이러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강가의 모래밭 위에 뛰놀며 성장한 아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푸르미교육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배려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한 만큼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푸르미 엄마하고 저하고 총 6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6권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형제를 만든다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형제를 만든다. 그 책의 중국어판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중국 엄마들이 저를 알아요.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어에는 이 배려 깊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옮길 방법이 없어요. 이 의식을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 배려 깊은 사랑, 사랑의 조건이 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이 조건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존재 그 자체에 관한 사랑이에요. 이미 사랑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비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의 근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실천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의식의 한계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신만큼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생각하기 전에 몸이 알아서 먼저 그 사랑을 주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사랑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러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 사랑받은 분도 있어요. 제가 없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난 어린 시절 기억나지도 않아. 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관계가 현재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해요. 이거를 밝힌 것이 현대 심리학이 밝힌 최고의 근거입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일 겁니다. 따라서 기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까지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줬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사랑이라는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배려 깊은 사랑의 4가지 분별의 기준을 드릴 겁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사랑받은 거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사랑받았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 4가지 기준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자식한테 사랑을 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사랑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분별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은 진실에 의해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조차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 첫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봤을 때 엄마가 그 아이의 눈빛을 쳐다봤는가. 여러분 자녀의 눈빛을 보셨어요? 눈빛을 보셨어요? 제가 이 눈빛이라는 단어만 얘기하니까 그 단어를 들고 울기 시작하는 엄마가 있어요. 자기는 아이를 야단칠 때만 눈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봐. 똑바로 보란 말이야. 이게 어디다 대고. 만일 엄마가 그 아이를 쳐다볼 때 엄마의 눈빛이 순수했다면 아이는 엄마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았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눈 안에 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만일 어머님이 그 아이를 안고 있었을 때, 그 눈빛을 봤을 때 어머님은 무시간에 수치심이 있었거나 죄책감이 있었거나 욕망이 있었거나 두려움이 있었거나 분노가 있었거나 자부심이 있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찾기 전에 엄마의 두려움, 엄마의 욕망, 엄마의 분노를 먼저 읽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아이의 눈빛을 봤을 때 나도 한때는 가졌겠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그 생명의 빛을 발견했을 때 어머님은 결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아이의 눈빛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이 아이의 눈빛을 살리려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두려움을 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렀듯이 나 또한 아이를 그렇게 기른다는 그죠? 이 순간이 있습니다. 전사가 포로를 잡았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포로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사 안에 분노가 있었다면 그 포로는 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어머님을 상상 속에 모시고 올 거예요. 왜 모시고 오냐? 인간의 두뇌는 가장 강하게 상상했을 때 실제 일어난 일과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머님을 상상 속에 모시고 왔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가 여러분 어린 시절 전체를 대변해요. 이 이미지는 숨기지도 못해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미지가 알려줄 거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상상 속에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의 어머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어머님을 불러오냐면 어머님이 그 아이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중에 아버지를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둥개는 어머님을 넘어가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상상 속에서 여러분 어머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숨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머님의 따뜻한 눈빛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머님이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사랑받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엄마의 뒷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머님이 차갑게 느껴지세요? 어머님을 상상 속에 모시고 올 수도 없어요. 만일 엄마의 뒷모습이 보이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상상 속에 모시고 올 수 없었다면 어린 시절 방치당한 겁니다. 방치는 부모와 제사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환상을 만들어내요. 사랑받았다라는 환상. 나중에 방치당한 사람이 진실을 알고 난다면 가장 슬프게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경청했는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진짜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단 한 분도 제 얘기를 동일하게 듣고 있지 않아요? 혹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잖아요? 분명 아빠 말을 꼭 사이드 정비의 교주처럼 하네. 그러면 안 지나가요. 저 사람 출신이 목사님 출신 아닌가?
여러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저를 만나시기 전에 이미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네, 인간 최고 이성을 이 판단 없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강연을 똑같은 강연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강연을 수백 번 수천 번씩 듣습니다. 왜냐면 들을 때마다 언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매일 똑같은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연을 똑같이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안 변하니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여러분 듣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듣고 계세요? 잘 보세요. 머릿속에서 작은 이미지들이 지나갈 겁니다. 작은 평가와 판단이 지나갈 겁니다. 이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25,000시간 동안 들었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아이고 네가 하는 듯이 뭐 그렇지 뭐 그 표정 있죠. 이걸 25,000시간 이상 들어야만 이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영어를 빨리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자들이 왜 영어를 빨리 배우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음가가 와서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적어도 5배를 더 잘 듣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보다. 네.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가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싶지. 과연 아이들의 말이 귀에 들리겠느냐 이거죠. 자, 세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간에 그 감정에 공감해 줬는가. 그럼 제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감하는 사람은 훈육하려 하지 않아요. 훈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 상처가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새가 울잖아요, 그죠? 감정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가서 3초 안에 가서 달래줘요, 가서. 아이는 울으면 5초 안에 끝나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렸을 때 울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뭐라 그래요? 또. 그죠?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울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이 울지 못하는 울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무시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애가 울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려는데 공감이 안 돼. 왜냐면 내 감정을 달래기도 바빠. 그래서 항상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체가 일어나 3초 안에 못 달려가. 6초 안에 달려가면 울음은 50초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공감하는 자 훈육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이미 공감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감정의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 뭘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화내지 말라 그러죠? 그래요. 화가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럼 화라는 감정은 나의 경계를 지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은 화가 없으면 남한테 짓밟히게 돼 있어요. 화라는 감정은 길어봤자 1분 이상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화가 1분을 넘어가면 그건 화가 아니에요. 그건 분노입니다. 제가 지금 화와 분노를 분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분노는 사회가 경계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남을 공격하기 때문에. 분노는 얼굴이 16가지 얼굴 가지고 있어요. 별 분노가 다 있어요. 그럼 감정은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는 뜻인 거예요. 뭘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울지 말라 그러죠?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래조차도 울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울면 안 돼. 이런 왜 울면 안 되죠?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게 아빠들은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꼭 써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울지 못하게 만들어. 운다는 감정은 과거를 종교시키고 현재를 살게 만드는 치유의 감정이에요. 울지 못하는 사람 병들게 돼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감정은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얘기하면 끝없이 갑니다. 그냥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함께 몸 비비며 놀아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혹은 난 직장을 다니는데 는 함께 못 있네. 아니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님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있는 부모님도 아이를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매일은 안 버리고 간혹가다 버리세요. 이제 오늘 버린다는 단어를 쓰니까 보험원에 갖다 버리라만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 감정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뜻인 거예요. 언제 아이를 버리는지 아세요? 분노가 있을 때는 아이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어요. 근데 뭘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해주실 마음 있으세요? 가슴이 차가워지죠? 그거 분노. 그 분노 짜증 내세요. 짜증 분노. 그럼 아이를 희생하세요. 네, 희생 분노입니다. 죄책감 있으세요? 죄책감 분노입니다. 별 분노가 다 있어요. 자신이 고생한 사람은요, 자신이 분노를 못하면 꼭 누구한테 분노를 시키는지 아세요? 상대편한테 분노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품이 엄마가 저한테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몰랐을 때 뻥뻥 당했어요.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품이 엄마가 한마디 해요. 당신 화났어? 나 화 안 났는데. 뭘 내가 보기엔 화가 난 것 같은데. 아니야, 나 화 안 났다고. 나 화 안 났어. 뭐 나은 것 같은데. 안 났다니까 왜 당신이 왜? 그 제가 분노를 막 하고 나면요, 품이 엄마가 좋아해. 자기는 고생해서 분노 못하고 내가 대신 분노하니까 그게 만족스러워. 여러분요, 저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애들 버리는 엄마들 무지하게 많아요. 가서 잘 관찰해보세요. 여기서도 버리고 저기서도 버리고. 애들 가서 뭐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달라 그러면 조금씩 뒤집어지죠?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감정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뒤집어지는 애들은 그나마 감정을 표현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그나마 나아요. 나중에 더 심각한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옆에서 충분히 말없이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착한 애들 있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감정이 자신이 무슨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들 뒤집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자, 그죠? 그럼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지나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애 좀 맴매 좀 해주세요. 맴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 얼굴이 누구 두드러 뵐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면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까지 끌어들이십니까? 버리면서도 버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중에서 애들과 못 노는 남편들 있죠? 그래서 오구지난 못 믿고 아빠들 있죠? 그런 아빠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어린 시절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가 놀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 어떤지 아세요? 자, 애들과 놀다 보니까 애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면 함께 하려 한다는 것을. 오, 우리 부모가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았네. 날 사랑하지 않았네.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방어하는지 아세요? 아우,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게 낫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갈 때 아빠 마음속에는 내 애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야. 이 마음 없는 아빠들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기다려주나요? 여러분, 귀의 창문이 열렸다 닫힌다는 거 모르시죠? 어린 시절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성인이 됐을 때 이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10년의 노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배를 푼 사람이 4가지 분별의 기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눈빛을 받는가. 두 번째, 경청했는가. 세 번째, 공감했는가. 네 번째, 함께 몸 비비며 놀아준 경험이 있는가. 난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받은 게 있네. 근데 2가지는 없네. 그러면 2가지에 관한 상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분별의 기준이 요새 힐링하죠. 힐링 다른 거 아니에요. 이 4가지 못 받은 것을 다시 받는 걸 힐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정성이 없으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한 깊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결산을 못하려면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우상화시켜요. 어떻게 우상화시키는지 아세요? 내가 어릴 때 매를 맞았습니다. 다 나 잘 되라고 때린 거야.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반드시 내 자식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잘 때 1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5대까지 그 상처가 내려간다는 거 아세요?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잖아요. 그 강의들을 쭉 조사하면 5대까지 자살이 나와. 네. 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30년의 분별의 시간을 필요했습니다.